올드뮤직 유희열입니다.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많이들 쓰시죠? 필름값 같은 유지비가 거의 안 들 뿐만 아니라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선 하나의 패션이 돼버렸어요. 또 셀프 카메라족들은요,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상의 기록을 남긴 다음에 자기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근데 그런 셀프 카메라족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진짜 외모에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는 분들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 사진은 꽤 진짜 짭짤해요. 보고 있다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노하우가 있는 걸까요? 저는 직접 찍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좀 찍히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좀 찍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카메라를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합니다. 제 친구 모희수군이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그 친구가 절 찍은 걸 보면은요, 절 좀 알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은요, 그 튼튼한 곰봉다리가 어떤 삼각대보다도 더 믿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근데요, 제 사진을 많이 찍어본 안성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열아, 너 그동안 많이 찍혀봐가지고 야, 좀 늘었다. 야, 이제 너한테 유리한 각도를 아는 것 같아. Hong Kong, Montreal, London, Paris, Tokyo,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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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Kong, Montreal, get your back up off the wall.
유열의 올드뮤직 10월 16일 수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알렉스 고퍼의 노래 파티 피플로 첫 곡을 열었고요. 이어지는 곡은 더티 베가스의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Days Go By라는 노래 두 번째 곡 이어서 달립니다. 신청곡이 들어왔었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꼭 얘기를 하네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Still a whisper on my lips, the feeling at my fingertips is pulling at my skin. You leave me when I'm at my worst, the feeling as if I've been cursed, bitter cold within. Days go by and still I think of you. Days when I couldn't live my life without you. Days go by and still I think of you. Days when I couldn't live my life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Still I think of you. Days when I couldn't live my life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ATM 오는 길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우편번호 150에 608이고요. 서울시 여의도 우체국 43819 유희열의 올댓뮤직 담당자 앞에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올댓뮤직.p.kr 가지고 또 들어오시면 됩니다. www.imbc.com 하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미리 또 말씀드릴게요. 올드뮤직에서 선물 드리고 있대요. 조지 벤슨 라이브인 서울 공연 티켓 매일 2분께 2장씩 드리고 있거든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 올드뮤직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벤트 응모란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침대 네? 그런 건 못 드려도 이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요. 신청해 주세요. 아셨죠? 지금 들으시는 곡은 독일 출신의 6인조입니다. 재즈하우스라는 독특한 스타일 추구했고요. 리얼 연주하던 그룹이랑요, DJ팀 만나서 현재 라인업을 형성을 했습니다. 멋있죠? 분위기가 진짜 전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재자노바라고 읽은 것 같아요. 재자노바, 노유주라는 곡입니다. 참고로 이 앨범은 그렇다네요. 이 곡만 좋고 나머지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앨범 사시지 마세요. 깨끗하게 살자. 필터로 걸려 깨끗하다. 비대하면 오늘부턴 세상을 까마득히 잊고 한강 10권에 푹 빠져보세요. 조정래 소설 한강과 함께 그 엄청난 흡입력과 함께 어느덧 울고 웃고 분노하는 위대한 당신을 발견해보세요.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 도서출판 해냄. 올드뮤직 시작됐습니다. 네. 아니, 음악을 첫 곡을 딱 틀었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멈출 수 없다.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세 곡을 한번 달려봤습니다. 가끔 클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물론 제가 춤을
거의 못 쳐가지고 이렇게 막 추지는 않지만 율동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맥주 한 병 들고서 이게 음악을 듣다 보면은 좋더라고요. 가끔 이 뭐 홍대 앞이라든지 그런 클럽가 같은 데 가보면은.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보통 무도회장이랑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죠. 무도회장은 이렇게 뭔가 즐기러 오는 듯한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만남의 장을 조금 더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끼, 그리고 본인의 뭐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과시하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클럽 같은 데 가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예, 좋은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일단, 무도회장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 주대만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근데, 맥주 한 병이면은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으니까, 예. 뭐, 클럽 같은 데 한 번씩 가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음악들도 좋은 음악들 많이 나오고, 자, 여기 보내주신 사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뭘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뭐, 한 분 한 분들의 사연들 다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뭘 제일 먼저 할까요? 이걸 제일 먼저 할게요. 서울시 강북구 번이동의 박은옥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우울할 땐 홈쇼핑을 보자.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우울할 때 기분 전환하는 나만의 방법. 돈도 안 들고 별다른 잔재주도 필요 없고 그냥 누워서 리모컨 손에 쥐고 홈쇼핑 채널만 골라서 본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홈쇼핑 전문 채널보다 유선방송에서 광고 시간에 해주는 홈쇼핑은 상상하지 못한 재미가 온다. 내가 제일 재밌게 본 홈쇼핑. 남성복 모모모 바지 3종 세트.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고 기름진 표정을 지어 보이며 워킹을 하는 모델들을 보고 있자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그리고 옷감이 특수옷감이라서 커피나 물을 쏟아도 젖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거기다가 물을 들이붓고 바지에 우유를 쏟아놓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짜는 모습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이거 즐겁죠. 이거 보고 있으면 참 저기다 이렇게 바지를 쏟을 필요가 있나라는, 바지에 우유를 쏟을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게 막 웃긴 거보다 진짜 살까?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좀 방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세제 필요 없고 물만 묻히고 닦으면 뭐든지 다 닦인다는 마술 블럭. 멀쩡한 꽃병에 유성펜으로 글씨를 쓴 다음 일반 걸레로 닦을 때는 살살 문질러서 안 지워졌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술 블록으로 닦을 때는 팔뚝에 핏줄이 두드러질 만큼 빡빡 세게 문지른다. 거기다가 모델은 하나도 힘 안 들었던 것처럼 웃으며 깨끗해진 꽃병을 보여준다. 욕실, 부엌, 거실에 묵은 때를 말끔히 제거해주는 그 성능을 보고 있자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살림을 저지경이 되도록 냅두는 주부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 여러 채널과 비교 분석을 해보며 모델들의 연기도 감상하는 그 홈쇼핑의 재미는 정말 쏠쏠하다. 난 오늘도 홈쇼핑을 본다. 하지만 사지는 않는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은옥 씨가 보내주셨어요. 저도 홈쇼핑 광고를 가끔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정말 사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본 적이 있는데 뭘 사봤냐면 게장을 이렇게 막 하고서, 근데 게장을 사면 막 그 오이 소배기도 주고요. 뭐 거기다가 무슨 게장 사시면 게장 1.5kg을 덤으로 드립니다. 뭐 마감 시간이 남았다 그러니까 막 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쇼핑 호스트가 너무 맛있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뭐 쌀밥 하나에 게장 뭐 하나면 뭐 밥 2공기가 뚝딱 막 그러면서 콱콱콱 먹는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거 샀던 적이 있었고, 또 재밌게 보는 광고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걸 그냥 이렇게 이상한 마음으로 보는 건 아닌데, 보정 속옷 광고 같은 거 가끔씩 하거든요. 속옷 광고. 그러면 외국인, 저희도 방금 음악 나간 사이에 그 얘기를, 돈만이가 너무 큰 목소리로 해가지고 창피했었는데 조금, 외국인 모델은 그냥 맨 얼굴이 나오고, 우리나라 모델들은 가면을 이렇게 쓰고 나온다네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가면을 쓰고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돈만이는 확실히 틀려요. 가면 쓰면 내가 누군지 모를 줄 알아? 막 그러면서 내가 그거 가면 쓰면 누군지 모를 줄 알아? 다 아는데? 막 이러면서 그 광고를 또 즐겨본다 그러고 약간 그렇습니다. 예. 홈쇼핑 광고 참 재밌는 거 많죠. 헬스기구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웃으면서 뛰는데 여러 가지 광고들 예.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쵸? 노래 하나 갈까요? 여기서? 예. 사연 하나 가죠. 자, 서울시 관악구 봉천삼동에서 손효정 씨가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우리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나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끝내 못 사귀겠다는 나의 말 한마디로 너랑 못 사귀겠다 그런 거예요. 남자친구는 허락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바로 화가 난 나머지 나는 사정없이 번호를 눌렀고 또 눌렀지만 받질 않았다. 정신이 없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20번 정도는 한 것 같다. 참고로 제 남자친구 장교예요. 군인. 그래, 지가 미안해서 그 다음날 하겠지. 그렇게 나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오늘이 13일째. 부재중 통화도 한 번도 없었다. 13일째가 아니군요. 8일날 싸워서 13일날이라니까 한 며칠이 지난 거죠. 한 5, 6일 지난 거죠. 어제는 내가 먼저 문자도 남겼는데 오늘 아무 소식도 없다. 갑자기 내 머리 회전이 빨라지더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상황이 1, 2, 3이 나옵니다. 본인이 생각한 상황이에요. 상황 1. 8일 저녁, 8일 싸운 거예요. 나와의 통화가 어처구니 없이 끝나자마자 갑작스러운 훈련이 생겨 그는 나에게 연락을 못했음. 상황 2. 군인인지라 보통 연인들보다는 미래에 대해선 진지했던 사이라 나 너랑 못 사귀겠어. 이 나의 말 한마디에 지금 그는 충격에 휩싸여 있음. 상황 3.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는 지켜보고 있는 중. 나 정말 머리 아프다.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든 군인, 그놈이 미워진다. 하지만 지금 난 상황 1로 믿고 싶고 그리고 믿고 있는 중이다. 상황 1이 통화가 끝나자마자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훈련,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나도 뭔가 말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만약 상황 1이라면 정말 화가 난다. 싸운 건 싸운 거고 훈련 간 건 나한테 문자라도 보내야 하지 않는 건가? 그래, 언젠간 연락이 오겠지. 두고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에 대한 본인들의 얘기를 정리해서 지금 제 앞에 돈마니와 스티브남이 이 사연을 지금 쫙 듣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A4 용지에 정리해가지고 곡이 한 곡 나오고 있는 사이에 저에게 줘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해서 좀 쓰세요. 그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저기 필기가 없어요? 예. 자, 김정민 씨가 신청해주신 노래 나가는 사이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노래거든요.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이렇게 우린 멀리 있지만 그대의 모습 그릴 수 있어. 저 밤하늘에 우연히 그대의 모습이
마음을 적시고 멀리 사라져 나 그대와 함께 있을 때 난 알 수 없었지 무엇이 내게 소중한 것인지 언제나 그대와 있을 때 난 깨닫지 못했지 내 삶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장미보다 더 귀한 그대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으리 나 그대와 함께 있을 때 난 알 수 없었지 무엇이 내게 소중한 것인지 언제나 그대와 있을 때 난 깨닫지 못했지 내 삶의 의미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모든 것 이해할 것만 같아 나 그대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 오늘 밤도 두 손 모아 기도해 오늘 밤도 두 손 모아 자, 결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은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그리고 남의 연애사에 정말 삼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남의 연애사를 가지고 효정 씨한테 이겁니다 저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효정 씨의 이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여기에 있는 남정네 3명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효정 씨도 상황 1, 2, 3 그 머리 아픔에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거든요. 통계를. 자, 상황 1이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효정 씨와 효정 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군인이에요. 군인.
8일경에 남자친구랑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싸웠어요, 하여간. 그래서 효정씨가 홧김에 나 너랑 못 사귀겠다 한마디를 했더니 남자친구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20통이 넘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고, 남자친구는 약 일주일째 연락 두절 상태. 그래서 오늘도 막 계속해서 다음날 하겠지 했는데 통화 한 번도 없고. 그래서 효정씨가 생각했던 게 상황 1, 2, 3을 떠올렸대요. 상황 1이 갑작스러운 훈련이 생겼다, 그가.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다. 상황 2, 군인이어서 못 사귀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다. 충격 때문에 전화도 못 받는 거예요. 상황 3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 남자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지금 있다. 상황 1, 2, 3. 자, 과연 여기에 그 남자의 심리 상태는 지금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봤더니, 돈만이의 경우는 상황 2래요. 상황 2는, 그러니까 뭐, 그 충격에 휩싸여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효정씨가 나 너랑 못 사귀겠어라는 그 말에, 일단은 그 말이 너무 싫었던 거야. 그쵸?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돈만이는 냉정해진대요, 자기도. 딱 내가 싫으면 나도 떠나겠다. 라는 식이어서 과감히 돌아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모든 연애는 다 그렇게 끝났다,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인간이 그래서 여자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남의 경우는 이건 정확히는 아니지만 상황 3인 것 같아요, 자기는. 가혹하긴 하지만이라고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남의 경우에는 효정씨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 남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죠. 스티브 남은 쪼잔하다, 아주 소심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뭐냐면은 저도 상황 2예요. 상황인 게, 나 너랑 못 사귀겠어, 그만 헤어져 라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그래도, 특히 거기에다가 군인에게 그런 얘기를 던진다라는 거는 정말로 얼마나 사이가 좁아요.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전화로 해야 되는 얘기도 아니고, 특히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를 던졌을 때 전화를 끊고 남자가 달려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군인이니까. 그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나 너랑 못 사귀겠어, 그만 헤어져라고 얘기하면은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계속 매달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끊고 마음대로 해.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남자에게 거의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에게 특히 나 너랑 못 사귀겠어 그런 얘기 전화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탈영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약간 안 좋았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여기서 결론은 절대 상황 1은 아니다라는 게 여기 지금 나왔거든요. 효정씨 상황 1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서 그 남자분이 너무 좋으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거 있잖아요. 그럼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기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서 또 둘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면회를 가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돈만이는 면회를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전화로 해서 이렇게 한번 오빠 내가 전화가 안 되는군요. 아니요, 진짜 그럼 면회를 가서 두 가지를 섞죠. 면회를 가는데 통닭이랑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약간 그래서 섹시한 기운이 이렇게, 그래서 오랜만에 봤더니 예쁜데 이런 느낌을 주면서 옷은 좀 망사 위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차려입고 가가지고, 하지만 그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이거 해주면 남자가 확 풀어주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효정씨가 그것도 하기 싫으면은 갈라쓰세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남의 연애사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좀 안 좋긴 해. 저희는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제가 좀 흥분을 하는 편이긴 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또 들어야 되겠네요. 조지 마이클의 노래 슛 더 독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 좀 재밌어요. 이 덕을 누구한테 비유를 했냐면은 영국 총리 있잖아요. 블레어.
블루에어를 떡에 비유를 했다고 풍자하고 있다 그러네요. 하우스풍의 곡이거든요. 슛더덕. 근데 사연이 자꾸 밟히네. 저희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저희에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슛더덕. 새로운 국면의 얘기가 나왔어요. 뭐였냐면 효정씨, 사실 이 사연 가지고만 저희가 뭐라고 평가를 내리기가 참 힘든 게 앞뒤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글로만 저희가 막 유추를 해내고 있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고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데 그동안에 그 둘 사이에 앙금이 너무 깊어져서 막 싸운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짜증이 났던 거야. 그래서 건수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거야! 라고 싶어가지고 짜증이 났던 터에 혹시 그걸 빌미 삼아서 지금 전화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데 정말로 네가 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막 그러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끝내! 뭐 이건 건지 앞사정을 제가 더 잘 알면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속 시원히
하여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생각이 조금 들게 됩니다. 참, 이게 싸웠을 때, 그 사랑 싸움 했을 때만큼 골치 아픈 게 없긴 한데, 해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자분이 양보를 하건, 방송 듣고 있으면 효정 씨의 남자친구분,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 어쩌다 제가 이런 일을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예.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런 사연이 많아가지고 오늘 애정사에 자꾸 끼어들면 안 되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최인옥 씨가 보내주셨어요. 3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7개월 된 내 친구. 3년간 사귄데 딱 친구 헤어진 거예요. 현재 3명의 남자들에게서 작업 낌새를 느꼈단다. 한 명은 동갑, 못생겼지만 매우 매너왕, 건물 몇 채. 건물 몇 채. 또 한 명은 직장 내 잘하는 아주머니의 29세 아들내미. 키 크고 잘생겼고 병원에 근무. 센데요. 또 한 명은 같은 직장 상사 31세. 애인 없다고 벌써 7년이 돼간다면서 키스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며 키스하는 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접근.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전화기가 뜨거워지도록 선택의 기로에서 하소연을 해대는 친구 앞에서 나는 잠이 확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뭡니까? 이게 뭡니까? 친구는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뽑을 것이다. 셋 중에서 고르게 된다면 과연 누가 결혼 상대자일까? 나는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누구는 어떨 것 같고 누구는 또 어떨 것 같다는 등 기준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등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면서 밀려드는 씁쓸함. 만약에 내가 저 셋 중에 한 명처럼 어떤 놈에게 평가를 당하게 된다면 나는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 젠장 망할 결혼, 망할 가을 같으니라고 점점점점점 보내주셨습니다. 최인옥 씨가 보내주셨어요. 이 세 명 중에 그럴 수도 있군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군요. 본인은 모르고, 세 명은 서로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 몇 채 있고 키 크고 잘생기고 뭐 병원에 근무하고 한 명은 키스해달라고 그 법 알려달라고 그러고 덤벼드는 그 남자 셋은 지금 서로의 그 파악을 못하고 있을 텐데, 그걸 또 듣고 있는 친구는 참 또 괴롭긴 하겠네요. 근데 또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 인옥 씨, 그 진짜 남의 거기에 뭐 결정 내려주지 마세요. 본인은 그 항상 그 연애 과정을 보면은, 만약에 제가 반대로 만약에 뭐 스티브 남이 이런 여자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제가 옆에서 막 술을 잔을 기울이다가 야, 여기 세 번째가 제일 낫지 않니? 격정적이잖아. 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를 만약에 뭐 권했는데 결국에 진짜 두 번째를 사귄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 혹 해가지고 사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꼭 나중에 뒷얘기가 진짜 나한테 와요. 그 얘기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예. 그 본인이 결정하게 그냥 두세요. 그리고 재밌네요, 오늘 사연이. 충남 천안의 박상숙 씨. 제 동거녀가 집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상숙 씨는 지금 여자예요. 그 애가 저에게 얹혀 사는 입장이기에 저는 팔자에도 없는 하숙생 아줌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숙생이 외박을 하네요. 연락도 없고요. 지금 하는 작업 때문에 재료 사러 서울에 갔는데 어디 간 걸까요? 걱정은 안 들어요. 괘씸해요. 연락도 없고요. 퇴실시켜야겠어요. 박상숙 씨가 충남 천안에서 보내주셨어요.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자, 집에 들어가세요. 재료 사러 놓고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어디선가 지금 방황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것도 나가야지. 안 나가면 삐지거든요. 선곡의 핵 ATM
선곡의 핵 어제부터였죠. 일주일간 80년대 락 시리즈 그러면서 메탈로 계보가 이어지는 저니의 노래 Send Her My Love라는 곡이었습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메탈 곡 중에 저도 꽤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저 라이켈 듣고 싶어요. 라우드니스 라이켈라는 그 철화 들었을 때 그 기타 막 치고 그랬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사랑 얘기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랑 얘기 특히 뭐 남의 뭐 친구 얘기서부터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런 얘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거 생각 들어요. 저도 이제 조금 그 세월에 그런 걸 좀 먹었다고 진짜 사랑한다라는 일 참 어려운 일이죠. 노래도 있잖아요. 그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양희은의 노래. 거기 보면은 어쩌면 저런 세월의 무게가 가득 녹아져 있는 가사가 나왔을까 싶은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 정말 자기의 모든 무게를 다 던지는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전부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진실로 완벽하게 사랑한다는 일이 그만큼 불가능하고 어렵다라는 얘기의 반어법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자기의 모든 무게를 다 던진다라는 이해가 가시나요? 공감이 가시나요?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에 탁 들면서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자꾸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저 철학 정말 모르긴 하지만 그 존재론 같은 거 보면은 나의 존재를 확인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인식론인가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게 그 인식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방법인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자기 자꾸의 존재를 자꾸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모두 전부를 다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의 모두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열심히 진실하게 사랑을 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저는 너무나 세속적인 인간인지라 아직도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모두들 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싸우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마음을 먹게 되더라도 자꾸 그렇게 되죠. 결혼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지금 쉽게 마음을 저 사람에게 마음을 다 줘버려도 되는 건가? 결정적 상황에서 한 발을 탁 빼려고 자꾸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쉽게 풀려서는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누군가와의 삶을 꾸려나간다라는 건 굉장히 더 의미 있고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너무 쉬운 거잖아 라고 해서 한 발을 자꾸 빼는 그런 모습들 뭐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렇긴 하겠지만 결정적 상황에 부딪히면은 세기적인 사랑은 안 그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갑자기 들어가지고 또 주저리 얘기를 한번 떠들어 봤네요. 이반 린스의 노래죠. I'm Not Alone 이 노래 남기면서 저는 내일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잘 지내시고요. 또 내일 편안하게 다시 보죠. 행복하세요. When I'm alone, I'm not
I hear guitars playing